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익혀두면 좋을 글쓰기 유형 중 하나인 자기성찰 에세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글쓰기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정보를 정리하는 글을 떠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적는 글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자기성찰 에세이는 이 두 가지와 조금 다릅니다. 글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글도 아니고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글도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을 돌아보고 그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며 그로부터 자신의 변화 가능성을 찾아내는 글입니다. 즉, 자기성찰 에세이는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탐구적 글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무엇을 겪었는가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왜 그런 반응을 했는가,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끝까지 추적한다는 데 있습니다. 1. 자기성찰 에세이란 무엇인가? 자기성찰 에세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기와 비교해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일기는 대체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기록하면서 오늘은 기뻤다, 오늘은 속상했다, 오늘은 피곤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의 감정을 중심에 둡니다. 물론 일기도 자기 경험을 돌아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기의 초점은 주로 기록과 감정 표현에 있습니다. 반면 자기성찰 에세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나는 슬펐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슬펐는지, 그 슬픔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경험이 내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분석합니다. 그래서 자기성찰 에세이는 단순한 감상문이 아닙니다. 감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적는 글이 아니라 그 감정의 원인과 의미를 해석하는 글입니다. 이 점에서 자기성찰 에세이는 본질적으로 탐구적 글쓰기입니다. 경험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지 않고 그 경험을 다시 붙잡아 관찰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글쓰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의 지식화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험의 지식화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그냥 기억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운 원리나 패턴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갈등을 겪은 뒤 나는 앞으로 화가 나도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 그 경험은 더 이상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행동을 바꾸는 지식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성찰 에세이가 지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기성찰 에세이를 써야 할까요? 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이해와 성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그 모든 경험이 곧바로 자기 이해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은 그냥 지나가고 어떤 일은 오래 기억에 남지만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까지는 충분히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글로 쓰는 순간 경험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유난히 예민해지는지, 어떤 말에 상처를 받는지, 어떤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명해집니다. 즉, 자기성찰 에세이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입니다. 자기성찰 에세이는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적는 글이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글입니다. 여기서 비판적 사고가 작동합니다. 비판적 사고란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타당성을 따져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라고 느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성찰 에세이를 쓰면서 다시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상대가 나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리고 메타인지도 중요합니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사고를 한 단계 위에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즉,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이런 판단을 내렸는가를 스스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자기성찰 에세이는 바로 이 메타인지적 질문을 글 속에 드러내는 훈련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그 순간 나는 감정적으로 흔들렸을까? 내 판단은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이었을까? 앞으로 같은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자신의 사고 방식 자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성찰 에세이는 학습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소통 능력 향상입니다. 자기 성찰 에세이는 본래 매우 개인적인 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개인적인 글을 잘 쓸수록 타인과의 소통도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글로 정리하려면 머릿속에 흐릿한 느낌을 구조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논리가 생기고 표현이 다듬어지고 핵심이 분명해집니다. 결국 내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그 경험이 왜 중요한지, 내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기 성찰 에세이는 단지 나를 위한 글이 아니라 나를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글이며 더 넓게는 학문적 글쓰기와 사회적 소통 능력을 기르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 성찰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성찰 에세이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깊이 있는 글이 됩니다. 여기서는 네 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삶의 연대표 작성을 통한 글감 찾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글감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 에세이는 아무 경험이나 선택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을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이때 유용한 방법이 바로 삶의 연대표 작성입니다. 자신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떠올려 보면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대학 생활, 인간관계, 갈등, 실패, 성공 등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각 사건에 대해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 사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가를 함께 적어보면 좋습니다. 좋은 글감은 감정의 흔적이 강하게 남은 경험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마주한 순간, 누군가의 피드백에 크게 흔들렸던 순간, 큰 실패를 겪었던 순간, 반대로 큰 성취를 이루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던 순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이런 경험이 좋은가 하면 그 안에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찰 에세이는 감정이 강했던 순간을 통해 자기 삶의 패턴을 읽어내는 글입니다. 2단계, 비판적 사고 및 평가를 활용한 생각의 집중화입니다. 글감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대상으로 생각을 더 깊게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집중화입니다. 생각의 집중화는 단순한 기억 회상이 아닙니다. 그 경험과 관련된 생각, 감정, 장면, 반응, 그리고 그 결과를 넓게 펼쳐본 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다시 모으는 작업입니다. 이때 마인드맵이나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발표 실패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경험을 떠올리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의 불안, 발표 중의 긴장, 발표 중 실수한 순간의 당혹감, 발표 이후 느낀 자책감, 그리고 그 경험 이후 발표에 대한 태도, 자신의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요소를 그냥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때 나는 그렇게 느꼈는가, 내 반응은 적절했는가, 그 경험이 이후 나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모아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심리적 거리두기입니다. 자기 성찰은 지나치게 감정에 빠진 상태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을 지금의 시점에서 제3자의 시각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의 나는 왜 저렇게 반응했을까? 늘 남의 이야기를 보듯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가 그 장면을 기록하듯 내 감정을 묘사하듯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단순한 기록은 그때 나는 화가 났다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얼굴이 붉어졌고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려 했다. 왜 그랬을까? 나는 그 말을 비난으로 받아들였고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야만 감정의 결과만이 아니라 감정의 근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의 경험은 분석 가능한 대상이 됩니다. 즉, 생각의 집중화 단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경험을 해체하고 다시 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만 자기 성찰 에세이가 얕은 감상문이 되지 않습니다. 3단계, 글의 구성을 위한 개요 작성하기입니다.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글의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이 단계가 바로 개요 작성입니다. 개요는 단순히 글의 순서를 적어놓는 메모가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보여줄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핵심 성찰을 드러낼 것인지, 마지막에 무엇을 결론으로 연결할 것인지를 글의 구조에 맞춰 미리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성찰 에세이는 도입, 전개, 마무리 구조를 따릅니다. 도입에서는 어떤 경험을 다룰지 제시하고, 전개에서는 그 경험의 의미를 분석하고 성찰하며, 마무리에서는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정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분량의 균형입니다. 보통 도입 20%, 전개 60%, 마무리 20% 정도의 비율이 적절합니다. 도입에서는 사건을 간결하지만 인상적으로 제시하며, 전개에서는 사건에 대한 깊은 분석과 성찰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서는 깨달음과 실천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왜 전개가 가장 길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성찰 에세이의 핵심은 결국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건 자체보다 사건을 해석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비율을 지키면 글이 단순한 회상으로 흐르지 않고 생각의 밀도가 높은 성찰 글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단계, 초고 쓰기와 고쳐 쓰기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초고를 쓰고 다시 고쳐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문장을 완벽하게 쓰려고 너무 오래 멈춘다는 것입니다. 초고는 완벽한 글이 아닙니다. 초고는 생각을 일단 밖으로 꺼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흐름을 중단하지 말고 계열 따라 써내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단락 글쓰기입니다. 한 단락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의 단락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한 소주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단락에서는 사건을 묘사하고, 다음 단락에서는 그 사건에서 느낀 감정을 분석하고, 그 다음 단락에서는 그 감정의 원인을 해석하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변화된 행동 양식을 제시하는 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추상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경험은 나를 성숙하게 했다라고 쓰면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내용이 너무 막연합니다. 반면 그 다툼 이후 나는 먼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습관을 들였고,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내 의견을 바로 내세우기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쓰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처럼 고쳐쓰기는 단순한 문장 다듬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 논리의 흐름을 정돈하고 추상적인 깨달음을 구체적인 행동 변화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4. 마무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 성찰 에세이는 단순한 일기도 아니고 단순한 감상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그로부터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탐구적 글쓰기입니다. 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삶의 연대표를 통해 의미 있는 글감을 찾는 것. 둘째, 생각을 집중화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 셋째, 도입, 전개, 마무리의 구조로 계율을 세우는 것. 넷째, 초고 쓰기와 고쳐 쓰기를 통해 생각을 구체적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 에세이를 쓸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끝까지 묻는 태도입니다. 바로 그 질문이 여러분의 경험을 지식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글을 성장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의 도구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